총리는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아요? 과거에 일찍 받다가 지금 이제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처음에 2004년도 법무연수연장에서 퇴직할 때 받았던 연금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퇴임 후에 428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그 후에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는 반절 정도 깎인 2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총리로 임명된 난 뒤부터는 연금을 전혀 수령 안 합니까? 네, 안 합니다. 전혀? 네. 전혀 안 합니까? 네. 자, 그럼 총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럼 한 45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니까 한 47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아야지 좀 풍요로운 노후가 가능하겠죠? 살기 나름입니다만 많은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저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제가 제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를 한번 연금공단에 뽑아왔습니다. 제가 35살에 가입했고요. 60세까지 25년 납부하면 63세부터 월 7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이미 폐지됐고 개인연금은 드는 게 없습니다. 자, 한 달에 78만 원으로 살아가는 저의 노후생활, 총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리의 475만 원에 비해서 국회의원을 지낸 저의 78만 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총리처럼 좀 풍족한 연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자꾸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한번 78만 원 받고 노후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먼 장래에는 균형을 맞춰 가야 된다는 그런 내년 지금 정부와 여당 안에 의하면 내년 2016년부터 새로운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과 똑같이 맞춰서 받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 출발하는 사람 얘기일 때고요. 그러니까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부담률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부담률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받는 것도 수령도 적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반대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겁니까?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20년 후에 20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생기는 국가재정 파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하나씩 증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 현재 평균 가입 기간 한 15년 정도 됩니다. 평균 금액은 약 38만 원입니다. 즉 최저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자, 국민연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새누리안에 따르면 2016년 새로 7급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후에 약 93만 원 받게 됩니다. 현행 제도라면 117만 원 받게 되는 거죠. 93만 원이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 연금을 못 믿겠다. 젊은 공무원들 사보험 가입 러쉬. 자, 이렇게 노후가 불안하게 된다면 과연 소신껏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공직자들의 부담률이 대폭 반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 액수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9% 정도 4.5%로 부담률이 되면 나머지 4.5%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증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인 또 그 노력에 의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비교적 공무원 연금은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장했는데 국민연금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놔두고 왜 나쁜 걸 바꾸라고 왜 정부가 고용주인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무원연금 제도가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기대 수명이 3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령자가 지금 36만 명이고 그 당시에는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던 그렇게 한 10배 정도 늘어났고 또 받는 기간도 30년이 늘어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상태로 가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는. 총리님,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었죠? 오스트리아 사례가 어떤 건지 한번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하게 오스트리아 사례에 대해서 모르십니다만, 서부 유럽의 사례의 경우는 거의 뭐 월급을 받으면 거의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거의 내면 조금 저축했다가 내년 휴가에 쓰는 정도이고 또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하는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복지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런 거는 바로 대비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과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자꾸 정부가 비교하는데요. 이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다가 퇴직금, 산재보험을 포함시킨 것이 공무원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이 마치 세금 도둑이냐 된 양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합니다. 그거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총리님? 네, 절대 매도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통을 분담하자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통을 분담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에만 고통을 가미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중 누가 더 부담하는지 총리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국의 경우에 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네. 정부와 공무원 중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 알고 계세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림 보시죠. 자,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거에 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그 비율을 보면 미국은 5배, 프랑스는 8배, 독일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1.8배, 즉 2배에 못 미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보다 정부가 부담하는 게 형편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 타령하면서 이걸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부담이 지금 1.8배인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데 만약 그 외국처럼 전액을 분담한다든지 7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급속도로 빠른 재정 파탄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국가 부담을 더 늘리자는 것은 그거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아니, 공무원이 무슨 큰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정부는 고용주로서 무책임하고 인색한 노릇을 계속 할 생각입니까? 아니, 국가 재정 상태가 좋기만 하다면 왜 국민들에게 그런 인심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 상태 나빠진 게 공무원 탓입니까? 정부 탓입니까? 정부 탓만 아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에 110조가 이제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지 예산이라는 것도 다른 OECD 국가들과 훨씬 더 반절,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우리 전체의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개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총리님, 공무원 수급자들 중에서 연금 수급자 중에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치는 정확하게. 예. 현재 한 32만 명 수령자 중에서 40%가 200만 원 미만입니다. 많이 받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이 마치 세금 도둑이냐 된 양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합니다.
그거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총리님? 절대 매도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통을 분담하자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통을 분담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에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중 누가 더 부담하는지 총리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국의 경우에 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네. 정부와 공무원 중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 알고 계세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림 보시죠. 자,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거에 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거 비율을 보면 미국은 5배, 프랑스는 8배, 독일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1.8배, 즉 2배에 못 미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과 정부가 부담하는 게 형편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 타령하면서 이걸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부담이 지금 1.8배인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데, 만약 그 외국처럼 전역을 분담한다든지 7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급속도로 빠른 재정 파탄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국가 부담을 더 늘리자는 것은 그거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아니, 공무원이 무슨 큰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정부는 고용주로서 무책임하고 인색한 노릇을 계속 할 생각입니까? 아니, 국가 재정 상태가 좋기만 하다면 왜 국민들에게 그런 인심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 상태 나빠진 게 공무원 탓입니까? 정부 탓입니까? 정부 탓만 아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에 110조가 이제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지 예산이라는 것도 다른 OECD 국가들과 훨씬 더 반절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우리 전체의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개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총리님, 공무원 수급자들 중에서 연금 수급자 중에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치는 정확하게. 예, 현재 한 32만 명 수령자 중에서 40%가 200만 원 미만입니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구급의 경우입니다. 96년에 입직한 자는 새누리당 안에 의하면 5% 삭감되는데 내년부터 새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46%가 깎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누가 공무원 되려고 하겠어요? 우수한 인력을 정부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기여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지 수령액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기여율을 올리자고 하셔야죠. 왜 기여율을 깎습니까? 내년 신입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은 낮춰서 깎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력의 방향이 정부도 부담을 좀 늘리고 공무원도 부담을 늘려서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을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지. 깎아서 알아서 노후 보장해라. 이게 올바른 개혁 방향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국민적 합의에서 서구처럼 월급 받으면 대부분 세금으로 내겠다는 그런 합의만 된다면 그런 정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가 하자고 정부가 설득에 나서야죠. 네,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않고 무조건 깎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정부의 태도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에서 20% 30%를 세금으로 내자, 복지금으로 내자고 그러면 그게 쉽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정서와 그런 걸 고려를 한 그런 대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제도의 개편 과정 너무 졸속이고 일방적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예로 든 오스트리아의 연금 개혁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개혁 당시 총리실이 공무원 노조와 직접 협상해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 2005년에는 노조 대표와 정부, 학계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공무원 노조와 대화한 적 있습니까? 연금 개혁 관련돼서? 지금 우리 그전에 안행부
시절에 국민 포럼을 개최해서 했고 노조나 여러 가지 단체 등과 하고 있고 저도 공직자들과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 노동조합하고 대화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건 저 안행부에서 했습니다. 안행부에서? 총리는 안 하셨어요? 저는 아니, 대통령께서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었는데 모범 사례로 왜 대화는 안 하시는 거예요, 총리께서? 그거는 저 안행부에서 하고 필요하면 저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언제 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하실 건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뭐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가지고 공직사회가 동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총리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부에서 각종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일 사례 들어봅니다. 독일은 아예 독일 관계법령에 협상 과정에 공무원 노조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총리, 당사자 참여는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우리 정부는 이 얘기 해놨는데, 왜 독일 정부는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듣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주셔서 조속히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 공무원의 고용주가 누굽니까? 야당입니까? 국회입니까? 정부가 고용주잖아요. 정부가 왜 노조하고 대화를 안 해요? 지금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안행부가 있죠. 총리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은 왜 안 하셔요?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저희 판단할 문제이고요.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뭐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지금 안행부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2007년 연금개혁입니다. 2002년에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 동안 3차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어서 국민 대토론과 이해관계자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백서를 만듭니다. 5년의 시간을 들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연금개혁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소모적인 정치 싸움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총리,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그동안 3차례의 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토대 하에서 지금도 가는 것이지 지금 바로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총리, 우리나라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연금학회라고 주로 보험회사의 후원을 받는 학회에서 밀실에서 정부 여당과 상의해서 만들고 대통령께서 이 안을 가지고 3번이나 연내 처리해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3개월 만에 통과시켰다고 야당은 협박하는 상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이렇게 졸속으로 신속하게 군사작전하듯이 연금개혁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외국 배우자고 하는데 왜 외국의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는 무시하고 왜 이렇게 강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시급성과 절박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호소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것 잘못했었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오해를 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까 제가? 예, 아니요, 정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 법안 낸지 3개월 만에 통과시켜달라고 연말 통과시켜달라고 이 얘기하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상대 협박한 거 아니고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총리님? 절박성을 좀 이해를 아니 그럼 야당은 느긋합니까? 호소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정치연합은 이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절감 중요하지만 노후 보장이 우선이다. 연금 제도는 노후 보장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재정을 절감하게 도입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대원칙,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제도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사회적 연대를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총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다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해야 이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두 번째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야당은 알아서 그냥 막 퍼주자 인기작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못 믿습니까, 총리님?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야가 타협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작전 같은 일방 추진 대신에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끈질긴 주장과 설득으로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타협기구가 형식적인 논의를 걸치는 둘러리 기구가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합의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합의안이 나온 걸 토대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까 시급하고 절박한 저희도 시급하고 절박하게 생각합니다. 야당도. 근데 이렇게 군사작전을 해서 하게 되면 더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의 충정을 모르십니까, 총리님? 이하 간에 충분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좀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